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 한번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 한번 볼게요. 지금 9만원 선이 거의 이제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9만원하고 10만원 선에서만 지금 증시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진 거지,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만 행보 잘해주면 충분히 상승도 끌어낼 수 있다. 근데 애가 크게 상승하려면 10만원 구간을 넘겨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10만원 구간을 못 넘기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종목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시면 이제 개인 물량들이 좀 최근에는 매집을 많이 했고요. 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매도를 하는 것을 개인 물량이 다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 물량들만 이 부분에서 물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게 떨어진 것만 봐선 안 돼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에 2017년도부터 봤을 때도 사실 2020년까지도 코로나 딱 시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도 1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지금 다시 1년 정도 다시 빠집니다. 이런 패턴들을 잘 익혀두시면 이 한국 조선해양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2016년도부터 보시면 이 9만원 선이, 이때는 좀 예외 구간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9만원 선이 지지벽 구간이에요, 지지벽. 그래서 사실 9만원 아래로 빠져도 금방 회복해서 올라와요. 왜냐하면은 거래량 좀 터져주면서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9만원 아래대를 보시면 이 구간은 여러분들 패닉셀 구간이에요. 패닉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감, 증시 악화 뭐 이런 걸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투매 현상이 일어나죠. 이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 사실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이 많이 좀 빠져나가,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현재는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빠지고 개인 물량이 오히려 받아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다,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 보면.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어쨌든 추후 모멘텀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오늘도 이제 그 보시면은 수주 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이제 또 그 굉장히 몇 천억 단위 규모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5,110억 원 규모 선박 5척 수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5,110억 원 규모의 선박 5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시아 소재선사 2곳과 7,900 TEU급 에카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 3척, 그리고 5만 톤급 PC선 2척 등 총 5척이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수주를 이어나가고 있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수주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수주한 LNG 친환경 추진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LNG 추진 중형 컨테이너선은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건조가 돼서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은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구제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친환경 이제 선박이 앞으로는 크게 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미리미리 계속 잘 수주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분기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계산은 아니죠. 일단 4분기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 반영 실적 쇼크,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관련 이슈는 종료가 됐고, 오는 2025년까지 늘어난 수주 잔고와 성과 상승, 실적 개선 흐름 등을 전망을 했는데,
일단 목표가 107,000원 유지했대요. 저도 이제 목표가를 잡았죠. 저는 1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관련 이슈는 종료됐고, 뭐 이거는 제가 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인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은 당장 중간 지주 할인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거 뭔 말이죠?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다만 중장기 그 자체 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 작년 이제 2021년 4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은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 반영으로 실적 악화를 예상을 했고, 매출액 4조 4,601억 원, 461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3,846억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부합하지만 영업이익 어닝 쇼크가 될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아시겠지만 기판 상승도 있었고요. 후판이죠,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서부터 2분기 때부터 계속 악재가 생겼는데, 뭐 4분기 때 뭐 3천억 원대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 목표 수주액의 152%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요번 연도도 쌓이고 내년에도 쌓이게 된다면 충분히 그거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9만원 초반대나 9만원 아래때는 신규 접근해도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항 구간도 세지만 지지 구간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목표를 지금 잡은 거는 12만원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깔려가야 되는 거는 이 9만원하고 10만원 선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9만원, 10만원 선에서 박스권 유지를 계속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아래로 떨어지면 시세 조정이 더 아래로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횡보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9만원하고 10만원 사이에 횡보를 해줘야지만 주가가 10만원 넘었을 때 강력하게 반등을 주면서 11만원, 12만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조선해양은 뭐 자주는 방송을 못 드리고 가끔씩 좀 방송을 드리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피드백 드리니까요. 꼭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국조선해양 이런 조선주 관련 방송을 꾸준히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성북개미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